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24년 11월 28일 목요일 장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는데요. 위클리 옵션 만기를 맞아서 개인들은 양매수 균형을 하루 종일 유지하면서 제한적인 박스 구간에서 하루 종일 머물러 있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뭐 오전에는 약간의 변동성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거는 이제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결정이 있었을 때 잠시 움직였던 것 뿐이고 전체적으로는 계속 개인들이 위클리 옵션 양매수를 유지하면서 개인들이 많이 있었던 이쪽 부분 콜옵션 살리기 그다음에 하단 풋옵션 살리기가 진행되지 않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전에 장세 파악을 끝내고 아침에 장세 파악을 끝내고 변화에만 주목했습니다. 그렇죠? 변화가 나오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이어진다. 뭐 2시 이후에 변화가 나올 수도 있지만 수급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이틀 전에도 거의 뭐 빨랫줄 장세가 연출이 됐었죠. 그때는 엊그제는 위클리 옵션 만기일은 아니었지만 진폭이 올해 들어서 가장 적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진폭은 장중 최고와 장중 최저의 그 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최저가 있었고요. 그 다음 날에 이제 변동성이 펼쳐졌고요. 그 다음 날에 또 다시 만기를 맞아서 개인 양매수 균형 장세를 이루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자, 개장 전 체크 사항부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전 체크 야간 선물은 0.63% 하락했었고요. 나스닥이 좀 밀렸었죠. 331.4로 끝나고 오늘은 그 자리 부근을 지킨 그런 하루였습니다. 오늘 저점은 331.30으로 야간 선물의 종가 부근이었죠. 야간 선물 종가보다 올라서 출발한 뒤에 바로 야간 선물 종가 수준까지 내려오고 그게 변동성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위클리 옵션 만기일에 개인은 하루 종일 균형 양매수 기조 유지로 제한적인 박스권 횡보장이 지속됐고요. 아침에 이 흐름을 파악한 뒤에 변화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변화가 나올 법한 날이었는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신경을 좀 써야 되기는 했었습니다. 오늘은 금리 결정이 있었던 날이었기 때문이죠.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현황 그리고 프로그램 매동 환율 체크를 해야 했는데요.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신청은 100만 주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요. 우선주는 14만 주. 첫 체결은 56,100원에서 이루어졌고 2시 50분에 100만 주가 모두 체결되었습니다. 지금 연속으로 계속 같은 패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는 1,509억으로 7월 12일부터 누적 매도 10조 원 이상이 지속되고 있고요. 환율은 금리 인하 결정 이후에 소폭 반등해서 달러 선물은 정규장 기준 1,394.6원 마감했고요. 외국인은 255억 매수했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 휴장이었고요. 중간에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이 있었습니다. 금리 동결 확률은 채권 전문가들의 계산은 83%였고요. 깜짝 금리 인하 확률이 17%로 거론이 됐었는데 오늘 17%가 당첨이 되었습니다. 오늘 일정은 9시에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가 열리고 10시 이전쯤에 이제 발표가 있었고요. 11시 10분에 통화정책 방향 기자회견이 있었고 이걸 같이 우리는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다음 2시에 경제전망 설명회가 있었고요. 결국 서브프라임 때 이후로 16년 만에 연속금리 인하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2008년 10월부터 2009년 2월까지의 4연속 인하가 있고 나서 처음 있는 일이고요. 그 내용은 이제 수출 증가율 감소 등을 이유로 성장의 하방 리스크를 완화시키자는 목표와 트럼프 시대의 선제적 대비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했고요. 경제 환경이 더 악화되기 전에 선제적인 조치로서 금리 인하를 연속으로 단행하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기준금리 인하가 적절하다라는 위원이 4명이었다라는 거고요. 동결 위원이 2명이었다라는 겁니다. 3대 3이나 이렇게 뭐 되다가 이제 좀 겨루다가 결정했을 것 같았는데 4대 2였다라는 점이 조금 의아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2%로 낮췄고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9%로 낮췄습니다. 2026년에 대한 경제 성장률도 1.8%로 전망했고요. 우리나라가 2.0%의 성장률을 하회한 적은 IMF 때와 서프라임 직후 그리고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 때 정도밖에 없습니다. 작년하고 올해가 계속 지금 그런 시기라는 거죠. 이때 지금 유명했던 이 경제 위기들과
견줄 수 있는 수준의 어떤 데이터들이 계속 잡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장중 체크 사항입니다. 오늘은 제 왕개미가 막 풋옵션으로 들어오고 여기서 그렇죠. 어제 리뷰 영상을 못 보신 분, 라이브 영상 보셨던 분들도 리뷰 영상을 통해서 꼭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리뷰 영상은 좀 42분으로 좀 길긴 했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내용을 담다 보니까 그렇게 길어진 거니까 오히려 긴 영상을 주의 깊게 봐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물론 하루하루 빼놓지 않고 하루를 정리하시는 게 일단 베스트이긴 하겠지만요. 어쨌든 어제 같은 경우는 여기서 위클리 풋옵션, 위클리가 아니라 월물 풋옵션 왕개미가 진입해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역할. 그들이 이제 끌어올린 것은 아니지만 왕개미가 풋으로 대량으로 진입하면서 외국인들이 그거를 용납하지 않고 올려주는 역할. 그 다음에 고점에서는 또 왕개미가 콜옵션을 타고 들어오면서 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났죠. 자, 오늘은 왕개미가 대기 상태를 보이긴 했습니다. 330 콜옵션에도 입질이 들어왔고요. 풋옵션 쪽으로는 335에서 입질이 들어왔는데 결국에는 발동되지는 않았습니다. 왜 발동되지 않았냐? 왕개미는 풋옵션에 들어올 때는 그날의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공간에서 풋옵션에 티를 내고 들어옵니다. 나 좀 잡아주세요 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왜? 풋옵션은 하방으로 가야 수익이지만 풋옵션으로 티를 내면서 그 개인의 물량을 잡기 위해 누군가 끌어올려 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반대로 해치 포지션으로 상승 베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풋옵션 베팅보다 상승 베팅한 것에 힘을 더 줬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야 외국인들이 뭐야 개인 왕개미 개미 풋옵션 들어왔어? 이거 올려서 잡아먹어야겠다. 자기들은 품매도 하잖아요. 그래서 올려줄 때 상방 배팅되어 있는 것으로 수익을 내는 그런 목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은 제한적인 범위 속에 왕개미가 생각하기로는 그 자리가 양쪽으로 오지 않았던 겁니다. 사실 제가 8시 41분에 매일마다 파생반에 올려드리는 지지와 저항 라인도 오늘 약간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양쪽 모두요. 오늘 1차 지지라고 생각했던 제 지점은 331이었는데 1부터 적용이 됐는데 오늘 0.3% 못 미친 331.30에서 터닝을 했고요. 상단은 334부터라고 시작했는데 약간 못 미친 오늘 333.55에서 고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왕개미도 그 자리 정도에서 노리려고 했던 건지 입질만 있는 채 발동이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일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지점에서 풋옵션으로 들어올 준비를 하다가 발동이 안 된 거고요. 당일 고점이라고 생각하는 지점에서 콜옵션으로 들어올 준비를 하다가 발동이 안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질만 한 채 끝난 것 같다. 그래서 더욱더 변동성이 약한 하루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부진 속에 시장은 눌려 있었지만 위클리 옵션 만기를 맞아 개인들이 꿋꿋하게 양매수 기조를 유지하면서 끝까지 제한적인 횡보장을 유지하며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 장중에도 이런 얘기를 좀 나눠서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내수 위험이 있는 우리나라 경제 환경, 오늘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결정 있고 또 기자 간담회를 들어본 결과 또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되었죠. 뭐 내수가 이제 뭐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그런 시그널이 잡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내수 위험, 내수 기반의 롯데그룹의 유동성 위기 지금 말들 많죠.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죠. 다들 아시다시피 롯데그룹이 유동성 위기에 지금 처해 있다라는 소식이 계속 들리고 있고 일산 지점 등 롯데백화점의 일부 지점들의 폐점 가능성 거론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폐업 사업자 수가 98만 6,487명으로 22일 국세청에서는 발표했습니다. 지금 폐업률이 계속 10% 뭐 이렇게까지 올라왔고요. 폐업자 수는 날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요. 전년 대비만 11만 9,195명이나 증가했고요. 2006년 통계 발표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건 작년이잖아요. 올해는 이 정도 추이면 100만 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또 보고 있습니다. 폐업자 수가 날로 증가하고요. 또 이렇게 구글에 폐업이라고 검색하는 그 검색량이 보시다시피 계속 올라오고 있죠. 추세가 상방이죠.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폐업을 검색하는 이유는 진짜 폐업을 준비하는 그런 자영업자가 많기 때문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산업용 전력 판매량의 감소 추이도 잡히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 전년 대비 1.6%가 감소했다라는 소식이고요.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을 때 산업용 전력 판매량이 증가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20대 중심의 젊은 층에서의 가치관 변화도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비 문화가 바뀌고 있습니다. 근로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미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치관은 한번 바뀌면 좀처럼 한번 자리 잡으면 좀처럼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교육부터 움직여야 되고요. 바뀌어야 되고요. 한 세대가 충분히 지나야지만 비로소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일터, 내 직장과 함께 내가 성장하는 시대였다면은 요즘은 나와 함께 성장하는 일터가 아니라 단지 나의 생계 수단으로서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불편함이 있고 실증이 나도 옮기려고 하는 그리고 편안한 직장에 안주하려고 하는 가치관이 계속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한번 참고 모아서 크게 쓰자 마인드, 소비의 가치관도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식을 예로 들면요. 자주 주변에 있는 식당을 이용해서 자주 외식을 하고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모으고 참고 참았다가 한 번에 기념일이든 한 번에 럭셔리한 식사를 하거나 그렇죠. 그런 식의 소비 문화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여행도 마찬가지. 참다가 한 번 좋은 곳으로 가서 여행은 또 해외여행 가면은 우리나라에서 소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소비 문화가 이렇게 한 번에 회포를 풀자 방식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뭐 물건을 사더라도 아껴서 한 개만 갖자. 뭐 이런 그런 가치관들이 많이 형성되고 있죠. 자, 이런 여행과 외식 등 이런 소비 패턴이 계속 자리 잡는다면요. 계속 잘 되는 곳만 잘 되는 현상이 깊어질 겁니다. 요즘 가장 인기가 있었던 넷플릭스의 흑백 요리사 많이들 보셨죠? 저 또한 흑백 요리사에 나오는 식당을 지금 예약하고 싶은데 가고 싶은데 2, 3개월째 지금 그게 나온 지 한 그 정도 됐나요? 2, 3개월째 계속 실패하고 있습니다.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잘 될까요? 근데 주변에는 문을 닫는 가게들이 이렇게 즐비한데 즉 이왕 한번 가는 거 그런 데로 간다라는 겁니다. 인기를 끌었던 곳, 사람들이 줄 서는 곳, 그렇죠? 예약하기가 어려운 곳 그런 곳을 가서 한번 제대로 소비를 하고 평소에는 아낀다라는 거죠.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 극과 극 현상, 잘 되는 곳만 잘 되는 현상이 깊어지면서 주변에 있는 자영업의 폐업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 결코 뭐 좋다고 볼 수 없죠. 주변에 점점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자영업 구조가 기형적으로 너무 비율이 높은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뭔가 큰 해결점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좀 앞으로 문제가 좀 길어지고 좀 심각해질 수 있음을 좀 인지를 하고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해결책이 있을지 물론 저도 많이 생각하고 고민을 해봤는데 아직까지 시원한 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현상들을 좀 이해하시고 준비하시고 거기에 대비하시는 그런 마음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삼성전자 요즘 문제죠.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외면하고 있습니다. 뭐 자사주를 그렇게 매입해줘도 외국인들은 계속 외면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이미 준비됐고 7월 달부터 때리기 위해서 계속 더 많이 모아왔죠. 유난히 더 많이 사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연초부터 계속 삼성전자를 이렇게까지 외국인들이 많이 산다고 5월에도 6월에도 7월에도 계속 이상하다. 코스피를 이렇게 많이 살 리가 없는데 이거 어떤 이유로 산다? 공매도가 없는 시기에 삼성전자 현물 가지고 진짜 때려내면서 눌러댈 수 있다. 진짜로 하락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경고를 계속 말씀드렸었죠. 그러더니 진짜로 56.5%까지 외국인들이 비중을 채워놓고 삼성전자 물량을 채워놓고 코스피는 한 20조 원 정도를 올해 내내 매수를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던지기 시작했던 게 이제 7월부터 진행이 됐던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이미 알고 준비를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량을 모아야 때릴 수가 있으니까 또 그렇게 준비를 한 것 같고, 거기서 또 선물과 함께 차익 실현 구조를 만들어서 수익을 또 내기도 하고 있죠. 삼성전자 직원은 삼무원이라는 말이 돌고 있을 정도로 직원들의 수동적인 자세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경쟁력 약화의 수많은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안 되면 회생 신청하지, 파산 신청하지 마인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인드가 확산된다라는 거 결코 좋은 게 아니겠죠. 현재 개인 회생 신청, 파산 신청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꽤나 오래전부터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 기사를 한번 잠깐 보시면요. 자, 제목만 봐도 어떤 건지 아시겠죠? 빚 못 갚는 사회, 개인 회생 10만 건 돌파했다. 역대 최고치 뚫는다라는 제목, 여기에 거의 다 녹아 있는 겁니다. 그죠? 1년 만에 개인 회생 최고치 재돌파 전망. 코로나 부동산 호황기 영끌 대출이 폭탄으로, 가계 대출 급증에 내년 분위기도 어둡다. 관련 업을 영위하시는 분들, 변호사, 법무사 분들은 정말 일감이 지금 너무 넘쳐나서 너무 바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이런 채무가 면책되는 것도 사실 뭐 진짜 어려운 사람 입장에서는 필요하지만 섣불리 너무 쉽게 이렇게 다가간다라는 것이 또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파산 신청 건수가, 회생 신청, 파산 신청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관련업의 업무가 폭증하고 있다. 신청 의뢰가 폭증하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3금융권은요, 뭐 러시안 캐시 같은 3금융권은 대출 심사를 더 까다롭게 해서 실제로 진짜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대출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못 받는 사태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고의적으로 3금융권까지 대출을 딱 받아가지고 그 파산해버리는 경우, 회생 신청, 파산 신청해버리는 경우 그 자체로 그냥 손실 처리를 해야 되는 채권이 되기 때문에 아예 까다롭게 심사를 해서 그런 상황을 아예 방지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상황들이 지금 뭐 내수와 관련돼 가지고 쭉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좋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조금 신경을 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위클리 옵션 만기일 내용 정리하면서 마무리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대별 위클리 옵션 만기 이동 추정 범위 80% 확률로 오늘 아침에 9시 37분에 위로 상단부터 먼저 막아서더라고요. 337.5, 좀 멀리 상단만 좀 막아두고 오늘 조금 일찍 나왔길래 자리가 좀 상단 하단이 모두 막힐까 싶었는데 그대로 1시 41분까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330에서 332.5 안으로 들어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워낙 이제 위클리 옵션의 콜 매수, 풋 매수 개인들의 거래량이 크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금융투자의 매도가 크지 않았고, 그러니까 기준이 완화가 되어야만 자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용하면은 330에 베이시스 0.5 정도를 적용하면은 330.5 정도 됩니다. 330.5를 여기라고 주면은 여기 밑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332.5에서 0.5 정도를 더하면 333 위로는 가지 않도록 계속 요 안에서 머무는 거죠. 요 안에서만 계속 머물면서 횡보를 한다. 점점 오후장으로 갈수록 그게 뚜렷해지고, 위클리 옵션의 콜 옵션 매수와 풋 옵션 매수를 했던 개인들은 그냥 하염없이 좀 제발 변동성 좀 생겨서 위로 가든지 아래로 많이 가든지 좀 해라 라는 방식으로 기다리다가 그냥 그걸 녹인 그런 하루였다라는 겁니다. 그게 녹아서 끝났죠. 결국에는 당연히 개인들은 손실이 많이 잡혔겠죠. 자, 위클리 옵션 만기 종가 결제 싸움이었습니다. 코스피 100은 331.4에서 동시호가에 진입했고요. 331.45로 종료됐습니다. 330 위클리 콜은 주된 매수 주체가 없이, 원래 개인 소량 좀 있었는데 마지막에 그걸 또 없애더라고요. 주된 매수 주체 없이 1.41에 종가 동시호가에 진입해서 1.45로 그대로 끝났고요. 332.5 위클리 풋은 외국인이 소량 좀 갖고 있었던 게 1.13에 진입해서 1.05로 끝났습니다. 나머지는 다 개인 단독 대량으로 갖고 있던 거 다 0으로 녹아서 개인들 위클리 옵션 망연자실 오늘 다 손실로 끝났다라는 거. 오늘 뭐 항상 비슷하죠. 개인들은 대체적으로 내려가는 것을 물타기하고, 즉 올라갈 때 풋옵션 떨어지니까 풋옵션 물타기하고, 내려갈 때 콜옵션 떨어지는 거 콜옵션 물타기하고, 이런 방식의 매매를 위클리 옵션 만기마다
많이 행동하고 있죠. 가끔 가다가 그러지 않을 때도 있는데 그러지 않아서 수익을 본다면 그 다음에 더 많이 뺏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클리 옵션 만기 결과 추정 치를 보면요, 기실현 포함해서 외국인은 8억 수익 본 것으로 추정되고요. 개인은 양매수된 거 손실이죠. 27억 손실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융투자는 26억 양매도의 수익을 취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종가 체크 내용입니다. 자, 기여도는 오늘 코스피 상승에 기여한 종목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코스피를 3.75포인트나 끌어올렸고요. 고려아연이 장중에 조금 더 많이 끌어올렸었는데 종가로는 2.88포인트 끌어올린 채 오늘 상승 기여도 2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이 2.1포인트를 끌어올렸고요. 반대로 하락한 종목은 대장들이죠. 1, 2등 하이닉스가 5.88포인트나 끌어내렸고요. 삼성전자가 5.36포인트 끌어내려서 나머지들이 열심히 올려도 이들이 하락시키니까 답이 안 나오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위클리 옵션의 수급상 균형을 어떻게든 맞추려고 했기 때문에 이 정도 한 거예요. 그게 아니었으면 조금 더 밀렸을 가능성이 높은 수급가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현물이 55,500원으로 끝났고요. 선물은 55,300원으로 백워데이션으로 종료했습니다. 즉 선물이 현물보다 낮은 가격으로 종료했다라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적이 있었죠. 이거는 그때는 이 자사주 매입 공시가 나오고 나서 직후였기 때문에 약간 현물이 튀면서 이제 그런 상황이 나타나서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일시적인 현상이었고요. 이번에도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으니 2, 3일 정도 그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하고요. 지속될 경우 하락의 시그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도 말씀드렸듯 삼성전자는 기본 반등이라는 게 있어요. 뭐 한없이 하염없이 뭐 무슨 잡주 움직이듯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지수를 또 지수에 연동돼 있는 인덱스 성향을 많이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간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떨어지면 반등 구간을 주는데 보통 제가 과거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15에서 20% 정도는 삼성전자가 한번 반등을 시작하면 준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18% 정도 가운데 있는 18% 정도의 반등을 준다 라고 계속 말씀드려서 여기도 그 정도 안에 들어왔고요. 쭉 계속 여기도 아니다 해서 여기서 자사주 매입이네 18% 정도 준다. 어디에요? 49,900원 곱하기 18% 하니까 58,900원이네요. 요날 정확히 58,900원을 찍었던 거죠. 11월 26일이었고요. 요게 피보나치 23.6%와 걸리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걸릴 자리에서 걸린 겁니다. 기본 반등 볼 자리에서 본 겁니다. 정상적이라는 거죠. 정상적인 반등과 정상적인 조정이라는 겁니다. 이 자체가 너무나 지극히 정상적인 파동이기 때문에 이거를 특이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이 좋지 않으면 떨어지고 수급이 좋은 날은 올라가고 또 자사주 매입으로 100만 주만큼은 본주가 또 받쳐지는 경직 효과가 나오고 이런 것들을 계속 토대로 풀어가시면 어쨌든 정상 범위니까 또 그 다음도 반등도 다시 이어지는 것도 무리하지 않고 흘러갈 것이고요.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면 여기서 생긴 갭 정도를 커버하는 수준의 하락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정도 갭을 과연 건드리러 갈지 일반적으로는 갭을 보통 보고 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요. 뭐 가다가 막히는 자리 한 번 더 걸치고 또 제가 그 다음 라인인 여기 막혔던 자리 여기서 걸렸던 자리 정도까지는 열어둘 수 있다고도 말씀드렸고 여기에 대한 시장 환경은 시장의 전체 선물 지수로 따져보면은 지난번에 10월 달에 외국인들이 옵션 양매도를 기록해서 제가 기준으로 기준 갭과 기준 음봉을 삼았던 요 자리 여기 넘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때 10월 달에 여기를 확실하게 넘어가지 않으면 시장은 하락할 확률이 높다. 어차피 하락 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추세를 거스르는 것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추세는 하방입니다. 그걸 거스르는 것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냥 하방 추세에 있는 것은 굳이 확인이 필요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거기를 또다시 이번에 시도될 수 있습니다. 반등이 세다면요. 그러나 관문이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를 통과해 줘야 됩니다. 여기 빗각부터 넘어가야 그 다음이 있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관문에서 막혔는데 정상적인 반등 수준이었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더 내려간다면 아까 전에 삼성전자가 갭을 메우는 그 자리랑 연동될 수 있는 자리는 여기 정도겠죠. 여기는 한 325포인트 정도 될 텐데 325포인트는 외국인 어제도 리뷰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포인트는 외국인이 수익을 최소한 지키는 현재 수익을 지키는 수준입니다. 현재 수익 벌어뒀던 거 빼고 현재 포지션에 대한 수익을 지키는 수준이
현재로서는 325포인트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일단 열어두고 보되 열어두는 거지 공간을 굳이 안 가도 되긴 합니다. 근데 시장의 분위기가 수급이 계속 어느 정도 누르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면 거기까지는 최소한 열어두고 봐야겠죠. 더 가게 간다면 320포인트 말씀드렸죠. 320은 현재 포지션상 옵션에서만 선물 제외 옵션에서만 외국인들이 현재까지 벌어둔 수익까지 상쇄 처리했을 때 손실은 면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여기까지 가면은 선물이 현재 누적 매수가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롤오버 포함해가지고 매수가 우위이기 때문에 선물에서는 손실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렇게 많이 떨어뜨리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특별한 일이 발생해서 포지션을 갑자기 바꾸지 않는 한. 그런데 포지션을 바꾸는 경우가 있죠. 옵션 만기가 다가오는 시점에 옵션의 포지션을 빠르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옵션의 프리가 녹으니까. 지난번 11월 만기 때도 그렇게 진행이 됐었죠. 계속 양매도로 묶어두다가 제가 계속 외국인들 양매도 풀리는지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1월 11일 기준으로 어떻게 됐어요? 외국인이 양매도를 풀고 풋옵션 매도를 풀고 풋옵션 매수로 급격하게 전환해서 급락이 나와서 마무리가 됐었죠. 만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옵션의 포지션을 풀기가 쉽습니다. 행사가가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거래일 남았습니다. 다음 주 지나가고 다다음 주가 유력하긴 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런 점을 생각하면서 너무 어려워요. 계속 공부하면 됩니다. 계속 반복해서 제 영상을 보시고 제 라이브 방송 참여하시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고 있을 겁니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라이브 방송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서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시간이 안 되면 어쩔 수가 없지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제가 장중에 라이브 방송 매일마다 하고 있으니까 장중 시간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구독자 텔레그램방 그리고 구독자 전용 네이버 카페도 같이 운영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댓글 보시고 신청하셔서 합류하셔서 공부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어서 쭉 보겠습니다. 자, 외국인 여기죠. 요거는 했고 외국인은 338만 주 매도를 했고요. 맥쿼리 모건 스탠리 중심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 보유 비중은 51.43%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외국인 선물은 37억 매수로 중립 마감했고요. 외국인 옵션은 콜옵션 19억 매수로 끝났네요. 풋옵션 30억 매도로 최종 집계되며 풋옵션 매도가 많아져서 하방 경직 효과를 키우고 있습니다. 12월 물 초반부터 외국인들은 풋옵션 매도를 누적시켜 왔었죠. 한 4일 정도 연속 누적이 있었죠. 투신 선물은 19억 매도로 중립 마감했고요. 프로그램 비차익은 1,509억 매도로 누적 매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7월 12일 이후 10조 원 이상 누적 매도가 되고 있고요. 7월 10일부터 누적된 대세의 힘을 극복하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율은 달러 선물로 체크하는데 금리 인하 결정 이후 잠시 솟구쳤으나 진정되었고 1394.6원으로 정규장을 마감했습니다. 야간에 현재 1395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노무라 증권의 전망대로 아직 방어가 나오는 저항점인 1,400원에서 1,410원에 대한 관리가 되고 있어서 그렇지 뚫리면 1,500원대로 공간이 열릴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항상 차트 보죠. 월봉으로 계속 추세가 이어진다. 그래서 요게 지금 추세 상단이 뚫려버리면 공간이 열릴 수 있다라는 거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환당국은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 환도를 늘리는 등 방어에 힘을 쓸 것으로 언급했습니다. 오늘도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금리 인하 결정이 되었으니 앞으로 시장에서 얼마나 버텨줄 수 있을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최근에 11연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2.64% 하락으로 오늘 17.72로 꽤 많이 이제 밀린 상태가 되었고요. 옵션의 내재 변동성이 축소되는 과정으로 오늘의 변동성 축소도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11년 은봉으로 17.5포인트 이하로 진입하기 직전 마지막 지지라인 근접 단계가 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효과로 시장이 진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이렇게 내려면 진정되는 거에 시장이 변동성 위험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기도 하지만 연속 하락을 멈추고 잠시 반등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완벽하게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넘어올 때까지는 일단 가능성을 보고 있어야겠습니다. 자, 네.
이렇게 오늘 마무리하고요. 내일은 이제 미국장 휴장 시즌에 걸린 11월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오늘 유난히 변동성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단독으로 변동성을 키울지 주목하면서 내일도 시장을 잘 살펴야겠습니다. 자,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